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손가락 접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상황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봅시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손가락 5개를 펼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올해 앞니가 빠진 적이 있다. 혹시 올해 앞니가 빠진 적이 있으면 손가락을 하나 접으세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손가락을 다 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는 수업 시간에 깜빡 졸았던 적이 있다. 다음, 나는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진 적이 있다. 나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다. 나는 힘을 주다가 아무도 몰래 방귀를 뀐 적이 있다. 여러분들,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서 이 게임을 했을 때 손가락이 몇 개 남아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감나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즐거웠던 경험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 중에서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 여학생은 친구들과 역할극을 했을 때가 참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방학에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가 좋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다른 반과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넣어서 정말 짜릿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겠죠? 그러면 재미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았다면 그 경험을 들려줄 대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많겠지만 예시로 선생님, 전학간 친구, 우리 반 친구 전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들려줄 대상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께 경험을 들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선생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있는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학 간 친구에게 경험을 들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몸짓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친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우리 반 친구 전체에게 경험을 들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교실에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잘 못 들을 수 있으니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높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경험을 들려줄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선 어른께 이야기할 때는 예의 있는 태도로 말씀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에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겪었던 일을 정리해서 말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집에서는 가족에게밖에 들려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어떤 일을 들려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예를 한 개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현장 체험 학습으로 딸기 농장에 갔던 경험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도 딸기 농장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들려줄 이야기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듣는 사람이, 즉 가족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육하원칙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로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작년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잼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작년 현장 체험 학습 날 친구들과 함께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를 따고 잼을 만드는 체험을 했다. 딸기를 딸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과도 꼭 다시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가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가족이 궁금해할 내용을 친절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어떤 표정과 몸짓, 말투로 말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재미있었던 경험을 말하므로 즐거운 표정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겪은 일을 몸짓으로 흉내내고 또 밝고 또박또박 말투로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정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가 다르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실제로 한번 말해 봐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카메라를 활용하여 내가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세요. 이때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여 실감나게 말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죠. 집에 혹시 카메라가 없다면은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연습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고려하여 실감나게 말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족이 옆에 있다면 한번 말해보고 지금 가족이 없다면은 저녁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말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말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말하였는지 되돌아볼 때는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하고 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또 내가 말할 때 잘하는 점과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겪었던 일을 말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서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가족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면 이 점을 좀 더 생각해서 말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에 적절한 표정과 몸짓, 말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기로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공부했나요?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해보는 공부를 했죠.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